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원만회양하면서 한국불교 종책 추진과 미래 설계 중심에 서 있는 조계종 총무원 역할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순례단의 총도감을 맡은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성공을 위해 조계종이 열암곡 부처님 앞에서 윤달 특별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이 1억 2,700여만 원의 성금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서울 봉은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14일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봉은사를 교두보로 진행된 상월선언 인도순례 결사 정신과도 상통해 의미를 더합니다. 국립공주대 불교학생회 재건을 위해 마곡사와 대불련이 손을 잡고 동아리 법당을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공주대 캠퍼스 포교 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 대장정이 원만회양하면서 한국불교 종책 추진과 미래 설계 중심에 서 있는 조계종 총무원 역할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이끈 순례단의 총도감을 맡은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의 모습이 순례 대중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전경윤 기자가 호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43일간 무려 1167km를 걷는 순례 대장정을 마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듯 길에서 먹고 자며 한국 불교사의 전례 없는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순례단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총도감 호산 스님에게 이번 순례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순례 초반 예상치 못한 감기와 배탈 등의 증세로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는 등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총도감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았고 고통과 아픔도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역경을 이제 스스로 그거는 또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순례자 모두가 아마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그 부처님 성지를 가서 참배하고 자기가 가진 그 원력을 해양까지 잘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 개인의 원력이 있었고요. 호산 스님은 이번 순례를 통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처님처럼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해양이 바로 인도 순례 이후에 이제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떠나는 시작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몸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바로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다음날 바로 우리 신도들하고 시험을 기른 그 모습으로 바로 법회를 봤거든요. 호산 스님은 순례지에서 땀과 눈물로 채운 에너지를 이제는 대중 속에 들어가 널리 퍼뜨리자고 당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앙에 함께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 부처님을 포교하고 전도하자 불법을. 그래서 이제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가자. 그 결론을 가지고 해양을 맡게 됐죠. 호산 스님은 순례 기간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정신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월결사 해주 자승 스님이 조계사 회양식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상월결사는 앞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 전법의 일선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시고 우리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 대장정이 원만회양하면서 한국불교 종책 추진과 미래 설계의 중심에 서 있는 조계종 총무원의 역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성공을 위해 전국 불자들의 염원을 모으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부터 열암곡 부처님 앞에서 윤달 특별기도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에는 종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입제식을 갖고 천일기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사시에 맞춰 목탁과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주관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윤달 특별기도 입제법회입니다. 헌공에 이어 3기, 고불문, 축원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매일 봉행되는 윤달 특별기도에서는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 불자들의 신청을 받아 축원 기도를 올립니다. 열암곡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성림원 학감 선우 스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번갈아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지신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셔서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을 다시 있게 하시고 이 공덕으로 우리나라 국운이 융창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국위가 선양되고. 조계종이 열암곡에서 윤달 특별기도를 봉행하는 것은 넘어진 채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국민과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메시어 희망의 미래 천년이 펼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천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신 부처님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부처님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 역량을 한 군데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일도 될 것입니다. 입제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넘어진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300년 만에 우리 앞에 놔두신 부처님을 바로 모신 일에 불자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윤달 특별기도에 이어 다음 달 28일부터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과 신행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제식을 갖고 부처님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기도 정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래본부는 이와 함께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순례 기도를 진행해 줄 것을 전국 사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전국의 순례 기도객을 막기 위해 마애불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최근 마대를 까는 등 보강한 데 이어 주차장에는 기도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열암곡에서 4부대 중에 염원을 담은 기도와 순례가 이어지는 동안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문화재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역점사업 천년을 세우다가 윤달 특별 기도를 통해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이 1억 2,700여만 원의 성금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성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 8,780여만 원과 자비 나눔 기금 4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BBS 불교방송이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이선재 사장은 매년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이웃돕기 모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많은 성금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정신과 혼이 살아나야 호국이 되고 국민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사단의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금 전달식에 앞서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 역사와 줄곧 함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불교가 살아나면 재난재해 등과 같은 폐해가 줄어들고 국민이 안정될 수 있다며 포교사단이 최일선에서 불법 홍포에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앞으로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로비로 자리를 옮긴 김 단장과 각 지역 단장들은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금 5,500만 원을 종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조계종 5대 교구 본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804한 동아사는 다음 달 1일 경내 통일대불 광장에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대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회는 동아사를 비롯해 직지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5대 교구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일부 법요식과 2부 성금 모금 행사로 진행되며 이날 모인 성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따라 걷는 재연 행사가 서울 봉은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4일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실천적 삶의 태도를 강조한 퇴계 선생 가르침을 돌아보는 이번 일정은 봉은사를 교두보로 진행된 상월선언 인도 순례 결사 정신과도 상통해 의미를 더합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흰 도포에 갓을 쓴 사람들이 서울 봉은사로 들어옵니다. 454년 전 선조 임금의 만류에도 고향 안동으로 돌아간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퇴계 선생이 13박 14일에 걸쳐서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임금과 조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잘 설득해서 고향에 내려간 그 정신, 이런 물러남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던 차에 경상북도와 도산서원이 주축이 된 귀향길 재연단은 10대부터 80대까지 8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행사 이튿날은 퇴계 선생이 귀향길을 시작하며 하룻밤을 묵었던 봉은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며 당시를 되새겼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선양 사업으로서 하시는데 저희들도 기쁘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퇴계 선생님의 훌륭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옛 지도에 남아있는 퇴계 선생의 13박 14일 귀향길 일정과 행로를 고증해 기획됐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을 출발한 재연단은 서울 봉은사에서 양평, 단양 등을 거치며 안동까지 270km를 따라 걸어서 이동합니다. 갈등이 있고 다 내 주장만 옳다는 세상에서 이 500여 년 전에 선조의 정말 깊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기자고 하는 그런 조용한 울림이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실천적 삶의 태도를 강조했던 퇴계 이황. 경상북도는 서원운동으로 지방시대를 개척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이번 재연이 불교의 세기를 개척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우리 사회 걷기 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걸으면서 마음을 청명하는 청명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선 큰 스님도 43일간을 걸으면서 청명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불교 길을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한국 불교 중흥이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청명정신과 생명평화의 상월결사 정신을 함께 품고 있는 구도의 길 위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연 행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음력 윤달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의 대표 제의식인 생전예수제 입제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경내에서 불기 2567년 생전예수제 입제식을 봉행하고 수생경을 독송하며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예수제는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라며 금생에 지은 업은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뉘우치고 참여하면 되지만 전생에 지어 금생에 받아야 될 업은 시황림전에서 닦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조계사 생전예수제는 다음 달 4일 강릉 등명 낙가사 회주 청호 스님의 중재 법문과 11일 남양주 봉선사 회주 미룬 스님의 회양 법문으로 이어집니다. 생전예수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수행과 회양을 직접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사후 왕생을 위해 생전에 미리 공덕을 짓는 불교 의례입니다.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송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단을 대표해 보인 스님을 협회 이사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재난재해를 돕는 일이야말로 불교의 보살행이라며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일에 큰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김정희 희망브릿지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불교학생회 재건을 위해 마곡사와 대불련이 손을 잡고 동아리 법당을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코로나19와 회원 감소 속에 사실상 멈춰섰던 공주대 캠퍼스 전법 포교 활동이 활기를 되찾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 지역 캠퍼스 포교의 거점인 이곳에 불자 학생들의 신행을 위한 법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은 관세음보살상을 새롭게 모시는 점안법배로 시작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증명하에 공주시 사업연합회 회장 중화스님 등 마곡사 본말사 스님과 원성수 공주대 총장, 안병권 육교구 신도회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 이종직 공주시 불자 연합회장, 유정현 대학생 불교연합회 중앙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공주대 불교학생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의 원력과 대불련 중앙회의 참여 속에 교내 학생복지관 3층 동아리방을 법당으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대학교 불교 동아리가 침체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명단 한 70명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1966년 창립한 공주대 불교학생회는 오랜 역사 속에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신입 회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에 마곡사는 교무국장 대륜 스님을 지도법사로 임명하고 대불련의 도움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주대생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또 캠퍼스 잔디밭에서의 걷기 명상 등의 노력으로 2학기 개강과 함께 준동아리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주대 불교학생회의 재건에 힘을 보탰던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은 법당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공주대를 시작으로 다른 많은 지회들도 재창립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력을 내어주신 법우님들과 스님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주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대불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공주대 불교학생회는 국제포교사인 영어영문과 김현효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재 회원을 70여 명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도 법당 개원식에 동참해 마곡사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협소한 법당 공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복지관을 5층으로 증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 동아리가 잘 활성화돼서 우리 불교 동아리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이렇게 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공주대 불교학생의 재건과 법당 개원은 미래 한국 불교의 화두인 청년포교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립학교 관리위원회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에 덕문 대진 스님, 삼조 본원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어제 제125차 회의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덕문 스님 후임으로 덕문 스님과 대진 스님을, 역시 임기 만료를 앞둔 우송 스님 후임으로 삼조 스님과 본원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둔 승가학원 이사 법산 스님과 해주 스님 후임에 종호 스님과 청강 스님, 해주 스님과 원과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이사 정한 스님 후임에는 탄원 스님과 탄우 스님을, 사직한 감사 도성 스님 후임으로는 향림 스님과 선호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번 종관위 회의에는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종관위원인 화평, 우봉, 종봉, 효신, 명진, 선조, 도림, 해량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 간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중 해상교류와 불교문화 교류의 상징인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은 중국 룽청시 법화원에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사찰은 불교문화 연구자료 상호 교환과 세미나 시 대표단 파견 등 상호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체결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중국 법화원 시엔쉐 스님, 제주 법화사 도성 스님, 제주 관음사 정한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해상왕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 당시 완도 청해진과 제주도의 법화사, 중국 산둥반도의 법화원을 창건하고 해상무역 근거지로 삼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고종 중앙전문강원 총동문회가 경남 하동 와룡사에서 재경 부원장 능해 스님을 증명법주로 일각대종사 49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동문회장으로 봉행된 추모제는 전국의 태고종 중앙전문강원 출신 스님 30여 명과 신도들이 참석해 대령을 시작으로 관욕, 조사, 상당 권공, 종사영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전 총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각대종사의 어변을 되새기며 속환사바해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을 발언했습니다. 정말로 또 이 동문회가 앞으로 이 동문회장을 열어가는데 여러 가지 그 소임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런 인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초석이 되어서 전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한 페이지 장을 열어보자, 이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